안녕하세요. 온유학원에서 덕소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보영 강사입니다. 우선 첫 시험 보느라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이번 시험 잘 봤든 못 봤던지 간에 우리가 남은 9번의 시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덕소고 중간고사가 어떠한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시험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덕소고, 와보고 이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을 텐데요. 내가 어떤 학교와 잘 맞는지, 영어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소고 중간고사 영어를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난이도는 중하였지만 외부 지문 6문제 중에 2문제 정도가 어법에서 나올 만큼 굉장히 어법의 포션이 많은 학교다. 그리고 순서 배열 문제가 맨 첫 장에 킬러 문제로 등장함으로써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문항수는 24문항으로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진 시험지였고 1등급 예상 커트라인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한 4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올 걸 좀 예상해서 5명에서 10명 정도, 그리고 1등급은 지금 배점이 좀 낮은 문제 2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리키는 학생들 중에서도 배점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이제 한 과로 6문항이 교과서에서 출제되었어요. 그리고 부교재에서 12문항이 출제되었는데 부교재 문법 각 파트별로 공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2026년 산모를 제외한 모든 지문에서 모든 연도에서 산모를 냈기 때문에 얘는 비내신 기간을 활용해서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성도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은 모의고사에서 29번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각 보기의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면서 가는 연습 외에도 독소고식 어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지문에서 어떤 파트인지 그걸 고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얘도 꼼꼼하게 서술형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해는 다양한 문제 유형에 대한 풀이 방법을 학습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주제 문제가 빈칸 추론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어떠한 리딩 스킬로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와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숙제라는 단어도, 홈워크라는 단어도 있지만 assignment, paper 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리고 참가하다가 participate도 있지만 take part in, get involved in, join, attend 이렇게 다양한 어휘 확장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외부 지문은 유형과 기본 개념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언급해야 할 점은 수행평가예요. 이 수행평가가 아이들이 좀 기간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놓쳐서 깎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슈퍼스쿨에 정확하게 기간이 업로드되고 뭐 해야 될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만점 받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얘도 좀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꼭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형을 보시면 이제 내용 일치가 문항수가 4문제, 그리고 어법 문제가 3문제였고, 그리고 문장 요약, 글의 순서, 빈칸 추론, 다양한 유형별 독해가 나왔다. 유형별 학습을 꼭 하셔야 되고, 다양한 유형이 출제되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문맥에 맞는 우리말 고치기인데요. 정확한 해석이 들어가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대화문 빈칸, 그리고 문장 삽입이라든지 글의 흐름, 독해도 비중을 많이 둬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킬러 문제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것들이 조금 어려웠는데 배점도 굉장히 높고 아이들이 좀 체감 난이도 높았을 것 같아요. 얘는 독소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2019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얘도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 다 분석해보고 풀어보면서 시험장에서 좀 빠르게 풀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문항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9번 모의고사 문제 유형인데요.
이런 지문에서 뭐 주제 제목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 보기 1번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했어. 선생님이 and, or, but, nor 다음에 밑줄은 병렬 문제였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학습시켰거든요. 그래서 각 보기를 읽고 어떤 문제인지 해당하는 걸 알면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었어요.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뒤에 이 문제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가 이제 각각 보기를 계속 쓰라는 서술형으로 써보는 연습들을 계속 시키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문을 보기 5개만 딱 정확하게 읽고 문장의 구조만 파악해서 빠르게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킬러 문제의 시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학습법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 24번 문제였는데 어법상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배점도 굉장히 높았어요. 4.6점이고 A번 보기가 다양한 어법들이 존재해요. 시제도 들어가 있고 정확한 시제를 파악할 수 있냐, 해석이 되냐 이런 것들. B번도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분할 수 있나, 능동과 수동 이걸 파악할 수 있나. C번 같은 경우는 대세 용법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아까 비교해서도 가르쳤었고 D번 같은 경우는 동명사 주어는 수일치할 때 단수인지 복수인지 킵이 몇 형식으로 쓰였지? 그러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부사가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가정법 정말 많이 강조했는데 혼합가정법, 가정법, 그리고 자타동사가 조금 까다롭게 나왔어요. 그리고 F번 같은 경우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분사구문 이런 걸 학습을 미니 테스트 통해서 계속 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도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좀 쉬울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법 하이어라는 걸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계속 시켰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체 교재인데요. 그 정답 해설 밑에다가 자기가 한번 서술형으로 다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용어를 잘 모르지? 이런 것도 학습할 수가 있고 제 피드백을 통해서 선생님 제가 이런 파트가 부족해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들을 계속 시키고 있고 이게 이제 교재인데요. 교재에서 이렇게 서술형 테스트를 본다. 그리고 이제 독해 킬러 문제 중에서 보기가 A번으로 시작되는 보기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좀 제끼고 문제를 풀었는데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얘를 딱 풀고 제대로 어렵다고 느껴서 계속 여기서 시간을 써서 뒷장을 못 푼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배분을 좀 잘하는 연습들을 이번 시험을 통해서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집보드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어휘 문제지만 사실상 어법 문제거든요. result in 다음에 원인 나와 결과 나와, result from 다음에 원인 나와 결과 나와. 두 개가 바뀌면 인과관계가 바뀌지.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부로 인한 피해자, 원인과 결과를 자기가 좀 귀엽게 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맞출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가 20번이랑 21번 문제였는데 얘도 이제 2019년도부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학습했던 친구들은 미리 사전에 봤던 친구들은 접근하기 좀 쉬울 수 있었지만 그래도 까다로웠다. 왜냐하면 옷벌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냐. 우리말로 옮긴 것 중에 이게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 정확한 해석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덕소고식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저는 이제 덕소고 커리큘럼은 첫 번째 별개단신 시리즈라고 해서 교과서를 다 문제별로, 지문별로 잘라서 구조 파악하고 해석 연습. 그리고 지문도 다 암기를 시켜요. 암기하고 나서 그리고 내용일지 풀고 변형된 문제까지 이렇게 소출자의 학습을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전에 이제 세듀 부교재가 나오는데 이 부교재 같은 경우는 자체 교재로 제가 사파까지 넣어서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아이들 좀 이해하기 쉽게끔 풀어 써놨어요. 그리고 해당 어법을 좀 적어놨기 때문에 빠르게 좀 학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 선생님 필기를 보고 이건 학교 선생님이 필기로 강조했어. 이런 부분까지 제가 다 써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내신 기간 동안 이제 시험이 끝나고 앞으로 기말고사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지만 여유가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어법, 독해, 어휘를 유형별 학습을 계속해서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시면 제가 다양한 자료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시험 기간 이 4주 동안 이 부분을 더 써야겠구나. 이런 것도 제가 시간을 또 플랜을 또 짜줘요. 그래서 아이들과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학습들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덕소고 이제 영어 내신에 대한 분석이고요. 이번 주에는 아이들 상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다른 과목은 어떻게 봤는지, 시험 난이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